자,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이제 서버 쪽에 넣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밑에 보시면 server.xml이라는 게 파일이 한 개 있습니다. 여기 server.xml. 그래서 server.xml에 해당되는 파일이 생겨가지고요. 이렇게 server.xml 이렇게 한 개 생겨서 파일. 어디 생기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왼쪽에 프로젝트 익스플로러에 가면 서버스라는 게 있으시고요. 저희가 지금 서버 이름으로 만들어 놓은 것에 config라는 게 생기는데 그 밑에 server.xml이 생겨요. server.xml 생겨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클립스에 이렇게 저희가 서버를 한 개 만들면 서버스라는 게 뭐 생기고요. 서버스에서 지금 만들어 놓은 게 톰캣 9의 그 서버에 add localhost를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add localhost. 그 뒤에 대시 config라는 설정이죠. 설정라는 폴더가 한 개 생기고요. 요걸로 이제 서버 돌릴 때 사용하는 거예요. server.xml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더블 클릭해 보시면 이렇게 이제 요거는 디자인 형식으로 보고 계시는 거고요. 항목, 그 다음에 값, 항목, 그 다음에 값, 이런 식으로 이제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맨 밑에 보면 소스라는 게 있습니다. 소스. 클릭해 보세요. 소스 클릭해 보시면 태그 형식으로 이렇게 보게 되고요. 여기 8005번은 셧다운 할 때 사용하는 거다 써져 있고요. 그 다음에 80번 포트로 바꿨는데 80번 포트는 여기 있죠? 여기 중간에 보시면 컨테이너, 커넥터, 연결할 때 커넥터 타임은 2만으로 해놨네, 2만. 180으로 해놨는데. 그 다음에, 이제 맥스 할 때 1000, 이렇게 맥스 카운터는 1000으로 돼 있고, 포트 번호가 80번으로 돼 있어요. 얘가 프로토타입이 HTTP 1.1입니다. 리다이렉트는 8443으로 되어 있고요. 요게 포트 번호 바꿔놓은 거죠. 우리가 80번 포트로 바꿔놔서 여기서 바꾼 다음에 저장하시면 바뀝니다. 이게 저희가 서버 더블 클릭해서 설정한 거 동일하세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패스. 저희가 패스 바꾼 거는 뒤로 맨 밑에 가보시면 뭐가 있으시냐면 이렇게 베이스에 해당되는 독타입 베이스 이렇게 나오는데 컨텍스트라는 게 나옵니다. 컨텍스트 태그가 컨텍스트에서 독타입 그 다음에 요거 프로젝트 이름으로 쓴 거죠. 얘 프로젝트 이름은 이제 패스가 나옵니다. 요게 이제 우리가 옛날에는 슬래시로 바꿔서 썼던 거예요. 아시겠죠? 슬래시로 바꾼 다음에 저장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슬래시로 바뀌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요거 그대로 쓰기로 했죠. 왜냐하면 저희가 프로젝트를 많이 여기다 집어넣어서 테스팅 해볼 거라서. 챕터별로 전부 다 집어넣어서.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 또 컨텐츠가 독타입이 또 생깁니다. 생겨서 사용하는 게 이제 두 번째 독타입을 만들어 쓰시면 이렇게 첫 번째 독타입 여기 만들어서 썼던 거 패스가 이렇게 패스가 똑같으면 충돌이 일어나니까 리소스 이름도 똑같고 하면 충돌이 일어나니까 이게 다르게 패스를 다르게 해서 이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프로젝트를 2개 만든 거죠. 2개 만들었고 같은 서버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패스가 다르게 나와야 충돌이 안 일어나고 정상적으로 잘 동작을 한다. 아시겠죠? 그래서 실행될 때 이제 그래서 이렇게 2개의 프로젝트를 한 서버에다 돌릴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3개, 4개 전부 다 집어넣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게 챕터가 굉장히 많아지는데 이 챕터 한 개당 서버 한 개씩 만들면 감당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일단 이런 패스를 이용해서 구분을 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세팅이 된다. 아시겠죠? 되셨나요? 세팅이 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때 사용되는 이제 XML이 server.xml이에요. server.xml에 이용해서 사용이 됩니다. 아까 보여드렸고요. 그래서 그 XML에서 이제 여기 server.xml에서 이렇게 봐가지고 쓸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있다. 이런 얘기고요. 자, 이제 여기 server.xml을 이용해서 썼고, 그 다음에 이제 web.xml이라고 한 게 나와요. web.xml. 더블 클릭해 보시면, 제가 여기는 이제 이렇게 되게 많은데, 이걸 전부 다 쓰세요라고 하는 것은, 요거는 이제 샘플로 이런 걸 할 수 있습니다라고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쭉 만들어져 있는 거고요. 아시겠죠? 이거를 이용해서 얘가 돌리진 않아요. 돌리는 거는 어디 있냐면, 프로젝트별로 따로 있어요. 그 웹-INF, 웹에 대한 정보. 웹-INF 밑에 보시면 프로젝트 밑에 src 밑에 메인 밑에 웹 app 밑에 웹-INF. 그래서 웹-INF를 되게 중요하게 우리가 여기다 많이 뭔가 쓸 건데요. 거기 보면 이제 이렇게 web.xml이라고 나옵니다. 보이시죠? 얘는 웹 서버를 돌릴 때 이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를 얘를 가지고 돌려주세요 라는 건데요. 여기에 이제 요 프로젝트 디스플레이 네임이 이렇게 나오죠. 이 프로젝트 만든 디스플레이 네임이고요. 요게 지금 웰컴 파일 리스트 나오는데 이게 기본 문서입니다. 기본 문서. 기본 문서는 내가 파일을
만약에 index.jsp로 만들었잖아요. JSP로 만들면 그 URL의 위치 정보까지만 쓰고 이 파일 문장은 안 써도 돼요. 안 쓰면 얘를 찾아가지고 실행을 해주겠다. 이게 이제 기본 문서입니다. 제가 그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JSP인데 그 index.jsp만 쓰겠다. 그럼 index.jsp를 남겨놓고 나머지 다 지워요. 지우면 이제 저희가 시작하는 페이지의 이름을 뭐라고 써야 돼요? index.jsp라고 써야 돼요. 이러면은 저희가 뒤에다가 이런 리소스 이름을 안 써도 돼요. 네이버닷컴이라고 썼는데 네이버닷컴에서 그 원래는 index.html을 뒤에다 써야 되거든요. 그 페이지 이름을 써야 돼요. 아시겠죠? 자, 보여드리면 예전에는 네이버닷컴이었 index.html인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다가 네이버를 하기 위해서 네이버닷컴 이렇게 쓰면은 이게 실행이 됐거든요. 이렇게 네이버가 나와요. 근데 여기 보면은 뭐가 없어요? 어떤 문서를 가져다 보여달라 라는 게 없어요. 그냥 URL만 있는 거죠. 아시겠죠? 서버의 위치 정보만 나와 있어요. 나와 있어서 저희가 이제 예전에는 네이버닷컴 index.html 엔터 치시면 이제 네이버 페이지가 나오는 거죠. 이거는 이제 리소스까지 다 친 거예요. 이게 기본 문서로 되어 있는 거죠. 기본 문서로. 이해되시죠? 네? 기본 문서로 세팅이 되어 있어서 기본 문서로 세팅되어 있는 건 여기 생략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냥 네이버닷컴만 쓴 거예요. 그래서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때 저희가 이제 여기에다가 기본 문서를 어떤 걸 쓸 것인지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 서버 설정에 의해서 어떤 문서를 기본 문서로 할까요? 라고 그래서 정해놓고 사용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다 지우고 뭐 index.jsp로 쓰겠다. 그럼 index.jsp 사용하시면 되고, 지난 기수 같은 경우에는 main.jsp로 쓰시거나 이제 아니면 main.do 이렇게 써가지고 사용을 했습니다. 아시겠죠? JSP로 쓰는 거는 맨 처음에 JSP 배울 때만 JSP로 하시고요. 서블릿으로 하는 순간 사실은 이제 JSP는 날아가고 그 URL을 내 맘대로 만들어 쓸 수 있다. 아시겠죠? URL을 만들어 쓸 수 있기 때문에 그 JSP 서블릿에 해당되는 여기 원래 클래스 이름이라고 헬로 서블릿이었는데 클래스 이름과 전혀 다른 헬로우라고 쓴 다음에 이거랑 연결해서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URL을 내 맘대로 쓸 수 있다. 이해되시죠? 이거랑 같은 거 잘 찾아가지고 여기 실행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거죠. 됐죠? 예,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되십니다. 자, 이게 이제 그 서버.xml 봤고요. 웹.xml도 한번 봤어요. 보셨는데 지금 요거랑 이거 URL에 연결되어 있는 거랑은 이제 그 여기 URL에 연결되어 있는 거랑은 이제 관련이 없기 때문에 현재 웹.xml에 웰컴 페이지에 들어가지 않아요. 기본 문서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다 쳐야 한다 이런 얘기예요. 얘네들은 생략 전혀 못 하고요. 요렇게 로컬호스트 슬래시 챕터 02 서블릿 슬래시 헬로라고 다 쳐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됐죠? 원래 클라이언트들은 서버랑 이렇게 붙어 있을까요? 멀리 떨어져 있을까요? 멀리 떨어져 있어요.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컨트롤 F11을 눌러서 실행할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못해요. 내 서버가 아니잖아요, 나는. 서버에 앉아있어 실행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못해요. 아시겠죠? 이해되시죠? 그렇게 못한다. 그러니까 브라우저에다가 뭘 쳐야 돼요? 이렇게 주소를 쳐가지고 실행하셔야 한다. 이런 얘기예요. 쳐가지고 실행하는 게 원래의 원칙입니다. 아시겠죠? 네. 예, 이렇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사용을 해야 되고요. 여기에 설정한 거는 이렇게 설정해서 사용되는 것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이쪽 서버 쪽에 이렇게 서블릿에 이렇게 등록이 된다. 이게 나중에 안 보이더라도 이런 게 안 보이더라도 이게 있으면 설정이 돼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죠? 예. 이게 하시다 보면 또 사라지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잘 안 보여가지고 선생님이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것을 보이게 하는 방법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해놓던데 네. 할 수 있다. 서버.xml에 있다. 이런 걸 보실 수 있으시고 됐죠? 넘어갑니다. 컨텍스트 그 프로젝트에 대한 뭐 여기 보면은 컨텍스트에 대한 여기 컨텍스트 독타입에 해당되는 것은 뭐 소스에서 뭐 어떻게 볼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컨텍스트 태그를 찾으려면 스크롤바를 움직여서 뭐 오른쪽 끝으로 가가지고 뭐 사용하면 되는데 컨텍스트에 대한 것은 나중에 이제 하시게 되고요. 태그 되고 구조 설명해 드렸습니다. 여기 7번에 해당되는 설명은 헬로 매핑 해가지고 쓰셔야 되고 이렇게
예, 하셔야 되고, 예, 접근 제한자 반드시 퍼블릭이어야 합니다. 서블릭 클래스 정의에서 프로텍티드로 써야 되던데. 메소드가 클래스는 퍼블릭이었죠. 한번 볼까요? 메소드가 프로텍티드였던 것 같아요. 클래스는 퍼블릭이죠. 퍼블릭, 생성자 퍼블릭, 메소드 두 개씩 프로텍티드. 맞죠? 자동으로 만들어진 게. 톰캣에서 얘를 접근해가지고 써야 되기 때문에 이게 퍼블릭이 아니면 들어올 수가 없죠. 퍼블릭이어야 됩니다. 반드시. 그래서 외부에서도 접근할 수 있도록 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리퀘스트가 요청, 리스폰스가 응답. 됐죠? 그리고 이제 또로우 시켰다. 예외가 발생되면 넘겨라. 이건 자바할 때 다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청은 웹서버에서 하는데 이제 그 깃방식이면 두 개 메소드를 찾는다. 포스트면 두 포스트를 찾는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둘 다 잡을 수 있는 게 서비스 메소드가 있다. 서비스가 있으면 두 개시나 두 포스트보다 우선 적용이 돼서 그쪽으로 간다. 아시겠죠? 두 개시나 두 포스트를 안 가게 됩니다. 그래서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리스폰스 셋 컨텍스트 타입에서 나오는데 한글을 썼을 경우에는 한글이 깨져요. 근데 지금 저장을 하고 있는 자바의 문서 엔코딩 방식은 뭘까요? 지금 저장하고 있는 자바의 문서 엔코딩 방식이에요. 자바 파일 자체는 엔코딩 방식이 UTF-8로 되어 있어요. 아시겠죠? UTF-8. 그러니까 얘를 전달할 때 UTF-8이라고 전달을 해줘야 돼요. 그때에 저희가 HTTP 여기 HTML 태그에서 메타 태그에서 컨텐트 타입을 이제 텍스트 슬래시 HTML 세미콜론 캐릭터 셋 UTF-8이라고 지정을 해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리스폰스 셋 컨텐트 타입에 해당되는 형태를 지금 HTML이고 UTF-8이래요 라고 지정을 해줘서 사용하면 한글이 깨지지 않는다. 여기 자바에서 한글로 썼던 게 깨지지 않도록 이제 지정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나중에 어차피 이제 이거 전부 다 이게 리스폰스 말고 소스 HTML 소스에서 다 들어가니까 그렇게 이제 그냥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써가지고 사용하시면 한글이 안 깨지고 사용될 수 있도록 만들어집니다. 여기 리스폰스 컨텐트 타입을 세팅해서 사용했는데 셋 컨텐트 타입 세팅해서 사용했는데 이렇게 안 하셔도 이제 HTML이니까 브라우저가 HTML로 해석해서 데이터를 이렇게 표시를 해라 라고 이제 요청을 한 거고요. 이렇게 안 해도 이제 메타 태그를 이용해서 HTML 태그의 메타 태그를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되시겠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처리되는 동작 원리가 나오는데 스레드라는 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배우셨어야 했는데 스레드가 뭐였죠? 스레드? 네? 글 게시판 이런 건 아니고 스레드가 해석을 하면 실타래라는 얘기예요. 실타래. 그러니까 실을 이렇게 끌어올리면 처음이 있고 이게 쭉 이어져 가지고 끝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실행되는 부분과 끝나는 부분을 이렇게 한 개의 단위로 만들어서 걔를 스레드라고 얘기합니다. 스레드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처리되는 한 개의 단위를 자바에서는 스레드라고 얘기를 해요. 이해되시죠? 시작과 끝이 함께 있는 그 시작되는 부분부터 끝나는 부분까지를 하나의 단위로 해서 만들어 놓은 걸 스레드라고 한다. 그러니까 실행하는 단위예요. 한 개의 실행되는 단위를 스레드라고 얘기를 해요. 이해되시겠죠? 스레드라고 얘기를 한다. 이 스레드를 만드는 게 왜 그러냐면 톰캣 서버에서는 이 스레드가 한 개만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용자가 많잖아요. 사용자가 많으니까 서버잖아요. 서버. 그러니까 스레드가 여러 개 들어간다. 이거 그립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사용자가 10명이 들어오면 스레드가 몇 개 들어와야 돼요? 10개. 아시겠죠? 이런 거를 멀티 스레드라고 얘기해요. 멀티 스레드. 그래서 스레드를 여러 개를 동시에 돌리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고요. 아시죠? 그래서 이제 서블릿 객체를 이제 부르는데 사실은 서블릿이 이렇게 여러 개 생기진 않아요. 똑같은 처리를 하면 서블릿이 한 개를 쓰고 있는 거고요. 얘는 이제 서블릿이 여러 개 다른 서블릿을 불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생각하셔야 되고, 서버에는 기본적으로 스레드를 만들어서 서블릿 객체를 생성할 때 한 개만 생성해 놓습니다. 한 개만. 서블릿을 만들면 걔가 한 개만 생성이 돼요. 여러 개가 생성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디로 갈지 모르겠죠. 이게 매핑, UR이랑 매핑 시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디로 갈지 모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 개만 생성을 합니다. 한 개의 프로그램을 실행을 해서 처리를 하는 이런 게 됩니다. 같은 URL을 호출했다 그러면 라고 가정했을 때. 근데 이거는 이제 스레드가 다른데 다른 서블릿 객체를 이제 요청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생각을 하면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스레드가 내가 이게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사용자가 요청을 한번 하면 처리하는 단위에 해당되는 게 이렇게 동작을 하는데 그걸 스레드라고 얘기를 하고 얘가 한 개만 돌면 안 되고 여러 개가 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 개가 돈다. 그래서 멀티 스레드 개념을 갖고 있다. 누가 갖고 있어요? 톰캣 서버가. 톰캣 서버가 갖고 있어요. 우리는 신경 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개발자는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톰캣 서버가 다 알아서 멀티 스레드 다 해줍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저희는 어디서부터 만들면 돼요? 서블릿부터 만들면 돼요. 요 뒤에 있는 것부터.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멀티스레드라는 개념을 우리가 잘 모르더라도 웹 개발하는데, 웹 어플리케이션 개발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이해되시죠? 네? 그 서버가 알아서 해줘요. 서버가. 저희는 처리되는 부분부터 잘 열심히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동작 원리가 돼 있는데 이렇게 서블릿 컨테이너가 있고 여기 웹 서버하고 서블릿 컨테이너가 여기 컨테이너에 해당되는 게 여기 서블릿의 컨테이너 요까지 스레드까지가 이제 그 톰캣 서버 와스라고 얘기를 하고 서블릿 객체부터 우리가 이제 작성을 합니다. 여기 와스 안에 서블릿 요청을 인식하면 서블릿 컨테이너에게 서블릿을 넘겨주고 뭐 어쩌고 돼 있는데 여기 전부 다 톰캣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서버츠 톰캣 안에 서블릿 객체부터 우리가 짜는 거 아시겠죠? 짜가지고 사용이 되는 것을 짜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갔다가 DB까지 갔다가 다시 DB에 있는 것을 다시 이렇게 응답을 해서 이제 넘겨주게 된다. 이런 절차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림으로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 이제 인스턴스 생성하게 되면 뭐 get post 되는데 이게 한번 서블릿 객체를 서버가 스타트되면 서블릿 객체를 생성해 놓습니다. 생성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요청을 할 때 이니 메소드가 처리가 됩니다. 이거 서버가 돌 때 이니 메소드를 실행할 수도 있고요. 설정에 따라서 설정을 하면 이제 이니 메소드가 맨 처음에 서버가 돌 때 같이 돌리자 이렇게 사용할 수 있어요. 저희는 이제 설정을 해서 이니 메소드가 처음에 돌 때 같이 돌리자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doGet과 doPost를 이용해서 사용하고 톰캣 해제 시 톰캣 서버를 죽이면 디스트로이 메소드를 호출해서 얘도 같이 서블릿도 같이 죽게 된다. 그러니까 톰캣 서버가 죽기 전에 서블릿이 두는 경우는 없다. 이런 얘기예요. 한번 돌리면. 아시겠죠? 이해되시죠? 이유는 제가 게시판을 실행하라고 서블릿을 줬어요. 근데 내가 게시판 실행하는 거하고 딴 사람이 실행하는 거 똑같은 프로그램을 써요? 다른 프로그램을 써요? 서브잖아요. 똑같은 프로그램을 쓰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걔를 계속 남겨둡니다. 계속 남겨놓고 죽이지 않다가 톰캣이 이제 해제해가지고 죽을 때 같이 얘를 해제시켜서 죽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써가지고 이제 한 번만 생성이 될 수 있도록 딱 한 번만 저장해서 생성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서 처리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고 있고요. 그 리스폰스 이거 한글 처리하는 것은 이제 나중에 여기 한글 처리에 해당되는 것은 나중에 이제 짜면서 이렇게 하시게 되고요. 예, 짜면서 이게 리스폰스 말고 리퀘스트 한글 처리가 사실은 더 유용한데 예. 한글 처리 저희가 하는 것 중에서 JSP 쪽에 해당되는 것을 웹 APP에다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뉴 하신 다음에 JSP 파일이라는 게 만들어 드릴게요. 만들어서 그냥 뉴 파일 그냥 피니시에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만들어 드리면 요게 컨텐트 타입이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래서 여기 텍스트 HTML이고요. 캐릭터 셋이 UTF-8입니다. 요게 이제 set 컨텐트 타입이라는 얘기예요. 그 서블릿에서는 얘를 지금 보내는 게 HTML, 텍스트 HTML이고 캐릭터 셋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 메타에도 들어가 있죠. 메타. 지금 이제 캐릭터 셋인데 UTF-8로 지금 보내고 있으니까 그걸 엔코딩해서 써주세요. 라고 이제 하는 거라서 요거를 두 개를 지금 현재 페이지 엔코딩이 지금 요거 자바 자체가 UTF-8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컨텐트 보낼 때 그 HTML, 텍스트 HTML로 보내고 있고 캐릭터스는 UTF-8로 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화면에 보여줄 때 UTF-8로 엔코딩해서 보여주세요. 이렇게 이제
지정을 해놓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보여줄 때 저희가 JSP로 우리가 데이터를 보여주게 만들 거라서 JSP로 처리는 서블릿으로 처리를 해요. 근데 URL은 누가 받아요? 그러면 URL 매칭시켜서 받게 만들잖아요. 그죠? 누가 받아요? 서블릿이 받아요. 서블릿. 이쪽에 보시면 서블릿 여기 헬로우 서블릿에서 여기 URL을 만들어 놨죠. 이렇게 URL 요청을 받는 놈이 이 서블릿 자바 프로그램이 되는 거죠. 자바 프로그램이. 아시겠죠? 이 URL 때문에 뭘 처리해야 되는지 결정이 되죠. 뭘 처리되는지 결정을 하는 놈을 뭐라 그래요? 컨트롤러라고 얘기한다. 되셨나요? 컨트롤러. 그리고 그 안에 보드 컨트롤러 만들어서 처리를 하는데, 옛날에는 우리는 1번 누르면 2번 누르면 이렇게 이제 그 선택을 하라고 시켰는데, 지금은 URL을 써서 여기다 URL 써서, 아시겠죠? 써가지고 처리하라고 시키는 거죠. 이렇게 설정이 될수록 시켜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게 지금 요거 텍스트 슬래시 HTML 이거는 JSP 쪽에 다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여기서 이제 서블릿에서 할 필요는 없어요. 여기 리스폰스잖아요. 리스폰스 앱 컨텐트 타입이라고 써져 있는데, 서블릿에 보면 컨텐트 타입이라고 페이지 디렉티브 어노테이션 거기서 다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굳이 쓸 필요가 없다. 아시겠죠? 이해되시죠? 설정을 쓸 필요가 없어서 나중에 JSP 만들 때 다 해결이 되고, JSP가 처리가 다 되면 출력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프로그램이 됩니다. 그쪽에 가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건 나중에 보시고, 이렇게 한글 처리를 이렇게 깨끗하게 보이게 하려면 이거 아까 전에 그런 게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여기는 폼 태그를 만드는데, 겟 방식이나 포스트 방식으로 할 때 이제 폼 태그를 이용해서 쓰실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이거 JSP로 폼 태그 같은 경우에는 그 서블릿으로 뭐 출력해라 아웃점 라이트 해가지고 이제 태그를 전부 다 출력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태그를 쓰는 방식, 그 JSP 파일을 만들고 태그를 쓰는 방식에 의해서 만들어라. 그래서 이것도 이제 태그 만들 때 JSP로 만들었을 거예요. JSP로 만들어서 폼 태그에 해당되는 거는 HTML 웹 브라우저 웹 할 때, 웹 과정 할 때 다 배웠기 때문에 넘어가시고요. 아시겠죠? 넘어가시고요. 단지 이제 저희가 JSP를 한 개 만들고, 서블릿 쪽에서 얘네들 테스팅해서 사용을 하실 때에, 여기 쓸 때 겟 방식이냐 포스트냐 이닛이냐 아니면 서비스냐 이런 거를 한번 메소드를 테스팅을 해볼 거예요. 해봐서 어떤 게 호출이 될까요? 과연 이런 걸 이제 한번 해볼 겁니다. 해봐서 사용을 할 거라서 저희가 두 포스트로 여기 포스트로 썼으면 포스트 방식으로 넘기면 포스트가 가게 되고, 겟 방식으로 가면 이제 겟 방식에 해당되는 겟 해당되는 것이 처리가 되도록 만들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한번 테스팅을 해볼 겁니다. 이거는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해보고요. 만들어야 될 거, 파일 이름은 챕터 04 메소드. 벌써 챕터 04가 왔나? JSP. 설마 챕터 04 메소드. 인풋 태그 만들고, 미니 04. 네 번째 프로그램이란 뜻이네요. 그냥 네 번째 프로그램. 얘 챕터 04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요. 지금 챕터는 02인데요. 챕터 02 서블릿 기초에 해당되는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배우고 있는데요. 거기에 맞춰서 이제 챕터 04 메소드.jsp 이렇게 JSP와 그다음 메소드 서블릿 자바를 만들어서 이제 처리를 하자. 그리고 이제 어떻게 만들어냐에 따라서 두 겟이냐 두 포스트냐 메소드가 호출되는 것을 한번 확인해 보자. 아시겠죠? 이런 뜻입니다. 되셨나요? 이렇게 만드시고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JSP를 한 개 만들어서 이게 응답을 해가지고 처리되는 거. 그래서 이제 여기 인풋 태그, 여기는 인풋 태그가 있습니다. 그 겟 방식이 인풋 태그가 있는데 인풋 태그 폼 태그를 두 개를 만들어서 겟 방식의 폼 태그와 포스트 방식의 폼 태그를 두 개를 만드는 거죠. 두 개를 만들어서 해보세요. 되셨나요? 해보세요. 이 두 개가 근데 요거는 테스팅하고 넘어갈 거고요. 테스팅을 하셔야 돼요. 요거는 89페이지 89페이지 공사 메소드.jsp 그러니까 89페이지에 있습니다. 여기에 JSP가 그 다음에 이제 서블릿 만드는 방식은 알려드렸는데 90페이지에 해당되는 이제 메소드 서블릿.jsp를 만들어요. 만들고 그 URL에서 저희가
이게 액션에 보면 메소드 서블리다. 클래스 이름 그대로 썼어요. 클래스 이름을 써가지고 사용이 됐습니다. 그러면 한번 만들어 드리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아무것도 안 썼어요. 아무것도 안 썼기 때문에 그냥 이제 그 맨 위에 요거는 웹 컨텐트 이렇게 쓰겠습니다. 요거의 위치는 요거의 위치는 이제 슬래시 웹 app 어플리케이션 웹 컨텐트인가? 잠깐요. 예. 한번 확인하고. 요 위치는 여기 웹 app 요 위치에다가 쓰는 거죠. JSP는 요 위치에다가 여기 안에다가 JSP를 만드시면 되고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까 자바 이게 그 메소드 서블릿은 이제 여기 자바에다가 만드시면 되고요. 직접 만들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만들어 보시면 웹 app에다가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이제 JSP를 만든다. JSP의 이름은 이제 공사 언더바 메소드로 만드세요. 그래서 공사 언더바 메소드 영문으로 메소드로 만드세요. 엔터. 저가지고 이렇게 JSP 파일을 만들어서 이렇게 처리를 하시고요. 폼 태그 만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얘를 받아야 되니까 자바 쪽에다가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요. 서블릿으로 받아야 돼요. 뉴 하시고요. 서블릿을 만들어야 되는데 서블릿이 없네요. 그럼 이제 얻어 누르시고 얻어 누르세요. 그리고 웹에 서블릿 선택되어 있죠? 넥스트 눌러주시고요. 서블릿인데 저희가 뭐가 필요하냐면 그 세 개를 만드세요. to get, to post, init. 아시겠죠? 패키지는 없고요. 패키지 있네요. 패키지가 유닛 공사라고 만들었어요. 유닛 공사. 여기 소스는 90페이지에 보면 나오는데요. 패키지가 유닛 공사라고 써 있어요. 유닛 공사라고 이렇게 만드시면 되고요. 클래스 네임은 여기 클래스 네임이 메소드 서블릿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메소드 서블릿이라고 써주시고요. 되셨나요? 그 다음에 넥스트 눌러주세요. 넥스트 눌러주시고요. 여기 매핑은 URL 매핑은 여기 액션에 보면 폼 태그 액션에 보면 그냥 메소드 서블릿이라고 대문자로 써져 있어요. 이 클래스 이름과 동일하고요. 그냥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넥스트 눌러주시고요. 만들 메소드는 to get과 to post가 체크되어 있습니다. init도 체크해 주세요. init 저희가 라이프 사이클을 지금 써야 되니까 그 다음에 to get 그 다음에 to post 그 다음에 init까지 추가를 시켜주세요. 됐죠? 그리고 피니시 눌러주세요. 피니시 눌러주시고요. 책 페이지 90페이지에 보면 그 두 get과 to post 메소드가 있는데 그 메소드 안에 있는 거를 여기 to get은 여기 init에 해당되는 것은 이제 좀 이따 같이 하시고요. to get과 to post를 이제 따로따로 저희가 작성을 했었죠? 따로따로 여기 내용을 채워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